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수면의 질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밤에 주무시는 건 잘 주무세요? 예, 아, 그래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아, 머리만 주무세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대신. 예.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예, 일찍 주무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늘 잠이 좀 부족하니까 예.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좀 낮에 활동적이고 막 네.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또 잠이 잘 옵니다, 밤에. 그죠? 네. 맞아. 이게 군대에서 보면 잘 자는 분들 계세요. 아니 군대에서 훈련소 가서 잠 못 자는 애들 별로 없어. 다 잘 그런가? 자. 훈련소. 네, 워낙 빡세게 굴리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 몸이 편해지면 그렇죠. 몸을 좀 빡세게 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슬리피솔 도움 받으셔도 좋겠고요. 네. 자, 오늘 그럼 시장 이야기 한번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갈까요? 예,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어제 상승은 의미가 좀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주 내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곧바로 다우는 1.4%, 나스닥이 2.27%, S&P 500 1.76% 상승했습니다. 뭐 나스닥이 또는 S&P 500이 2% 1% 오르는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말씀드린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급락했어요.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변동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위로 큰 변동성을 주든지 아래로 큰 변동성을 주든지 그 방향으로 사람의 심리는 쫓아갑니다. 시장. 그 말씀을 계속 해주셨었죠. 예. 네. 그런데 어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또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경계 심리에서는 다소 해소되는 시장의 흐름이 어저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좋아지는 그런 어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파생상품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만기일 마지막에 올렸다 그래서 무난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만기일 날 마지막에 애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방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일날 상당 부분 아랫방향으로 공격했던 하방 포지션들이 청산이 일부 됐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올랐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에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월 2일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감소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국가별로 있는데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뭐 치명적으로 또는 크게 미국이 뭐 피해를 입는 국가들에 더 많이 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또 유연성을 주겠다. 그리고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데들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감소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인 거죠. 네. 테슬라 11.9%,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278달러까지 올라왔는데 테슬라의 다른 게 새로운 뉴스나 뭐 다른 게 나온 게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3%나 올랐는데요. 미국에 있는 유동성들이 얘들이 아닌 다른데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매도하는 세력이 세면은 매도로 막 빠지다가 네. 결국은 성장주에 계속 있을 건데 돈들은 일정 구간에 막 빠지다가 또 거기서 야 이제 저점 찍어서 이제 공매도 포지션 쇼커버링 해야 돼 또는 여기서 매수해야 돼 이러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간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달러인더스가 약간 올랐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도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2년 만기가 4.04까지 올라왔고 10년 만기가 4.3%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금이 약간 하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인더스가 올라오니까 원이 1,467원까지 올랐고요. 엔도 150엔까지 다시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게 149, 147 이렇게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잘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인더스가 오르고 상대 국가의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게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예요.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돈은 더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더 강한 환율 그리고 더 높은 국제 수익률 금리 이걸 추정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럼 사실 미국 시장의 답은 되게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서 국제 수익률이 좋고 높고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주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달러에서 강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돈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이게 반대로 됐을 때 미국 시장은 흔들리는 거죠. 최근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달러에서 쭉 떨어졌잖아요. 국제 수익률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도 좀 떨어지고 이런 모양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해석이 다 된다 시장 자체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표들이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그 뒷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일 설명을 좀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어제의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의 가장 강한 상승의 이유는 단기 급락 후에 약 2주간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보이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동시만기가 끝났고 네. 하락 포지션들의 청산을 좀 이뤄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는 좀 좋아졌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수급을 좀 보세요. 개인 781억 매도, 외국인 62억 매수, 기관 288억 매도. 뭐 여태까지는 어떤 날은 막 조단위로 움직였잖아요. 네. 굉장히 네, 지금 이제 이만큼 이제 눈치 보기로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눈치 보기로 들어가면 미국이 올라가면 자금이 또 미국 쪽으로 또 막 뭐 당분간 가면 우리 시장은 또 다시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관망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섹터만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4월 2일 트럼프 관세에서 산업별 관세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들이 거론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중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에서 정의선 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정의정 회장, 예. 회장이죠. 네. 회장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요 얘기와 함께 현대차 3.9%, 기아 3% 오르면서 그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미국에 이미 나가 있는 그 후반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후반 기업들 엄청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기업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제 화신이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혜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이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급락했던 쪽이 방산이나 제약주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급반등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네이처셀이 29.7%, HLBL 제약이 24%, HLB가 15.4%,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이유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네.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상승하고 전반적인 시장은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 정도. 네. 바이오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군요. 네, 지금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네. 정리를 또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미국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등락폭이 점차 축소된 이후에 전일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파생 만기일 하방 포지션 청산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월말입니다. 월말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지표들이 미국 시장의 예외주의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데 지금 요걸 조금 다시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래서 상대 국가의 환율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 예외주의가 돼서 미국 시장 홀로 달리는 시장의 패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히 베센트 그 재무장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달러를 아주 약세로 보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하향 안정화시키고 합습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 기업들 이런 부여들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를 바래요. 네. 하향 안정화되는 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하향 안정화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면 그럼 미국 예외주의가 아니고 돈이 빠져나와서 또 이머징으로 가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 이걸 반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을 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년 만기 국채를 네. 발행할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근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 것 같아요. 그거. 음. 그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국채 수익률을 10년물이나 얘네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네네. 얘네들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얘네들이 만약에 하향 안정화되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봤듯이 미국 시장에서 돈이 더 높은 금리와 그리고 더 높은 환율이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럼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하고 시장의 움직임하고 시소 게임이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방향으로 빠지고 일방향으로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네.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일단 뭐 하반기에는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게 나오면 또 뭐 급반등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그 전까지 지금 관세 무역 정책을 쓰면서 그 전까지의 상황을 쭉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 시소 게임이 계속 이뤄지면서 미국 시장이 등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네요. 곰곰이 정프로님 생각하시는데 정리가 안 되시나 보죠. 네. 자, 조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요.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삼성전자 급등으로 어떻던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급등과 우리 코스피 지수의 견조한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더 높게 갈 것이냐는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그냥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번에 상승이 이벤트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반도체 사이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 향, 서버 향에 있는 대용량이 아닌 이제 소비자에 들어가는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향 AI 반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이 정말 된다면 이거 우리나라는 엄청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좋고 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17년도에 처음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돌파했어요. 네. 네. 그때가 반도체 사이클의 호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팬데믹 맞고 2021년도에 또 한 번 네. 고점 찍었죠. 네. 그때도 반도체가 다 간 거예요. 그때 전부 다 뭐였냐면은 PC, 스마트폰 이런 개인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좋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졸졸졸 하잖아요. 근데 다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을 다 달잖아요. 네.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향후 경기가 전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 경제 뭐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관건이에요. 사실 지금 지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뒷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제 환율이 올랐어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2조 원을 샀죠. 네. 그리고 개인들이 물론 미국 지수는 많이 샀지만 떨어지는 동안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긴 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환율이 떨어졌나요? 우리나라 환율이 안 떨어졌어요. 보면은 지금 엔화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도 상당 부분 떨어졌고 이제 그리고 유로화는 많이 올라왔어요. 유로화는 그러니까 강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네네. 강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정책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정책 이슈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공매도 우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동안에 좀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환율 같은 것도 사람들이 참 적응하기 나름인가 봐요. 네.
1,460 뭐 얼마 막 하잖아요. 예. 사실 1,400원대가 우리 진짜 너무 비싼 거잖아요. 뭐 네. 1년 전, 2년 전만 생각해도. 이제 정확한 시점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막 미국 투자가 막 개화될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원 넘어서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00원인데도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아주 더 옛날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지금 그거까지 갈 필요 없어. 1,200원 올라갔다가 아 이거 괜찮나 우리나라 경제 괜찮나 뭐 이런 얘기도 한참 했었고 1,300원 넘어가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이건 단기적일 것 같다. 1,300원 이상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도 지금 이제 1,400 한 30원 되면 또 좀 많이 괜찮아졌네 이러고 있으니까 참 그렇죠. 뭐 모든 지표들은 네. 거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장이 적응을 하고 사람들도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적응을 하는데요. 정프로님 되게 중요하고 약간 서글픈 우울한 얘기를 좀 주신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450원 간 거는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22년도에 한번 잠깐 갔었고요. 네. 거기에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1,450원대 위로 이걸 받아들여야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앞으로 못 벗어날 거다. 네네. 우리는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굉장히 이 낮은 통화 가치의 국가들은 훨씬 더 어렵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보다 낮은 통화 가치 있는 국가가 우리 룰루라라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되게 그쵸? 좋죠. 돈 쓰기 네. 좋지. 네, 근데 높은 국가에 가면은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영국이 제일 비싸잖아요. 달러는 지금 1,450원인데 유로화는 1,500원이고 영국은 1,900원쯤 해요. 네, 맞아요. 네, 영국은요. 1.8.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한 국가의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일 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말도 꺼내기 어려운 우리 맨날 얘기했던 우리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 쫓아가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일본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일본 엔화가 되게 비쌌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했죠. 네, 네. 엔화 비싸갖고 네. 일본에서 뭐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 엄청 비싸갖고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여튼 일본 돈이 약간 우스워지기 시작한 타임이 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길로 슬슬 가는 거 아닌가. 가는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 생각이 많이 근데 들어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가 이제 막 된다. 그럼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온디바이스 무슨 상관?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진다. 에이 그 상관없지. 이게 우리는 이제 내가 볼 때 끝났어. 왜 자꾸 그걸로 끝났다 그래요? 그걸로만 덮기에는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건데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뉴스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4월 2일 관세 부과에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의 관세 부과는 추후에 보류해놓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부과할 것이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날 때 그냥 아무튼 하겠다 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네. 되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또 어제 새로 얘기한 거 하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네.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로 중국에서 30% 이상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러시아나 뭐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원래 베네수엘라에 예전에부터 미국이 꼽지 않았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런 부분에 다들 포함된 국가들은 다들 고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저께 유가가 잠깐 오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란에도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물론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근데 이란을 제재하고 그러면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네. 트럼프 대통령 유가를 떨어뜨리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
무지 복잡하죠. 지금 저 뭐 소식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던 항공모함 하나랑 또 저 어디 태평양에 있던 건가 2대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 중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란한테 2달 우리 저 협상 핵협상 네. 관련해서 그 통첩을 보냈으니까 2달 안에 우리 협상 맞아요. 끝낸다. 요거 이제 보내갖고 지금 그 동네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내부 문제 때문에 그 중동 문제를 못 보고 있거든요. 잘. 네네. 근데 진짜 거기가 되게 위험합니다 현재. 그럼 이제 4월 끝나고 네. 5월, 6월 되면 또 맨날 아침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 지금 그런 이스라엘은 부분이 좀 계속 있어요. 또 이란 저 침공하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다 네.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관세 부분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유가는 떨어질 거고 10년 만에 국채수준 떨어질 거고 금리 인하할 거고 감세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유가 급등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유가 급등하면 다 꽉 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렇겠네요.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두되어 있다. 뭐 여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뉴스는 제가 2차례 말씀드렸는데 어제 최종 확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현이 독일판 마샬 플랜이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독일의 전후 최대의 경제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제가 왜 다시 가져왔냐면요. 요 부분 때문이 아니고 뒷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적자 지출을 수용하면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수 있겠죠. 당연히 독일만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지금 불만이 많답니다. 네. 독일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부채에 대한 접근 완화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들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럽 전역의 차입 비용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럽 국가들의 네, 피그스. 국가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피그스란 말 쓰지 그들이 싫어한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남유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유럽 국가라고 하는데 그들 취약 국가들의 재무 안정성이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결국은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네.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이런 게 나오니까 인프라 투자 예산하고 뭐 이러니까 뭐 유럽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는 뭐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 결국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수혜가 있지만 어떤 또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3번 뉴스는 시황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전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31조 원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곧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원래 관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가. 전에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그쵸. 중국의 수출보다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어서 이제부터 투자해갖고 공장 짓는 게 아니고 네. 먼저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4번 뉴스는 뉴데일리 경제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요거를 쓸까 말까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이 GTC에서 DDR7에 그래픽 DDR7이죠. 여기 네. 이제 최고라고 이제 극찬하고 이제 이런 게 한번 있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뉴스를 봤으니까요. 게임용 지포스 RTX 50 최도 물량에 DDR7이 삼성이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ACB나 이런 부분에서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느냐면 뭐 삼성전자 바라보는 사람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DDR 검증이 ACB만큼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지만 일단 삼성이 먼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공급사가 되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이거 월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경제TV에서도 이 뉴스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에서 여태까지는 그 AI 훈련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LLM이나 챗봇을 만들 때, 챗봇 같은 LLM을 만들 때 전부 엔비디아 GPU를 썼잖아요. 네. 그거를 뭐
뭐 보따리를 샀던 어디 우회를 샀던 어떻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산 반도체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중국 이 반도체 어디 거냐? 화웨이 등 중국산에서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가지고 중국산 칩을 가지고 해봤는데 엔비디아 H800급의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지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딥시크도 엔비디아 GPU를 자꾸 빼고 중국산 반도체를 계속 넣어서 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지만 중국은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빨을 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중국 자꾸 때리니까 더 발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때리면 발전 안 할까요? 하죠. 네. 더 빨리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는 거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를 하든 안 하든 규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술 발전에 여기 선도를 치고 나가야지 향후에 미래 국가의 성장이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시대이고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블록해 됐다가 지금은 이제 각자 노생으로 좀 됐는데 세상은 또 뭐 1, 2년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도 내다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을까? 그런 것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배터리 관련 뉴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도 전자기기 전문업체 타임스테크의 보도를 인용해서 했는데요. AI 기술 도입과 전기차 수요 증가가 배터리 시장을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7.6% 정도는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이 53%가 아시아 지역이 주도했는데 LFP가 주도했다. AI의 활용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 고장 예측, 충전 주기 최적화 등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가속화 그리고 공정 및 품질 최적화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ESS 성장을 필두로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기기,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범용지역으로 지금 배터리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데일리 뉴스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로봇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한 8.9% 성장 전망한다는 이제 보도를 좀 내놨는데요. 배터리 업계에서 틈새 시장으로 지금 캐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로봇 시장 진출해서 사업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 쭉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뭘 또 얘기해 그럴까봐 제가 굉장히 빨리 읽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PC, 뭐 디지털 카메라, 뭐 다양한 디바이스,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로봇 이 전부 다 배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재생 2차 전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다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이제 핵심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들어가서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수요 증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 뭐 희망회로를 이쪽에서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였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 모두 다 얘기하는 것들이 또 월가에서도 그렇고 올해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있잖아요. 퓨리오사. 예, 메타가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M&A. 네. 메타 측에 우리 메가 거절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 AI가 이 메타가 있죠. 이스라엘 업체, 뭐 유럽 업체, 전 세계 업체들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만큼 기술력에서 인정받은 거죠. 이것도 예전에 권 기자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뭐 압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명을 네. 했었습니다.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이 필요사 AI의 기술력이 뭔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선택한 기업으로 이게 지금 한 8천억 정도의 우리나라 8천억 원으로 지금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약 1조 2천억 정도의 가치로 협상을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필요사 AI의 대표가 M&A 이후 칩 사업 방향에 좀 이견이 있고 그리고 독자 성장으로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와 엔비디아와 경쟁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요 얘기도 가져온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몇 차례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스타트업의 IPO 또는 특례 상장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데도 들어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막 안 좋아지고 나중에 뭐 상장 요즘에 상장 의견 거절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무섭다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장하는 걸 가지고 고평가 상장했다고 우리가 막 뭐라 그러면은 못 들어와요. 애들이 돈이 다 필요한 애들입니다. 기술 개발에서 그럼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기술력이 있는 기술 판단해서 굉장히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나가는 걸 또 더 굉장히 자유롭고 또는 규정을 들어올 때부터 어떤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작년 초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고평가된 기업이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테슬라는 고평가가 아닙니까? 스타트업들은 다 고평가예요. 그렇죠. 현재 돈 버는 게 예, 없는데. 전부 다 고평가입니다. 예.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으면은 물론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걸 부정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예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네. 메타 같은 데에서도 야 우리가 M&A 뭐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 얼마나 버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8번 뉴스는 그냥 재미있는 뉴스이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뉴스라고들 보도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다크 팩토리? 아니요? 아니요. 이거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에서 남의 걸 따와가지고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 화면이 이런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차이나에서 이제 들어갔다. 어떻게 다크 팩토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에는 노동자도 없고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굳이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필요 없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계가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자동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어. 자동차 라인으로 쭉 가면 기계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24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네, 네. 밤새도록.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도 조명도 없이 순수한 효율성만 갖춘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불 꺼진 공장에서 기계가 24시간 쉬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출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생산의 혁신이네. 이게 그 생산 단가 자체를 굉장히 낮출 수 있을 만한 생산의 혁신이네요. 그렇겠죠. 우리 맨날 뭐 인건비 얘기하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임금 협상도 하고 막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고 막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막 쏟아내면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전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도 전 세계 제조 물품이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품이 지금은 공급 초과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공급 네. 초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기술로 인한 첨단 산업의 제품들만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이렇게 찍어내서 공급 초과가 된다. 중국이 저렇게 따라오면서 야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예 국가적으로 제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못 만들어. 또는 그렇게 만들어서 싸게 팔면은 너 관세 매길 거야.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히 기술 발전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제품 이런 공장들도 뭔가 원료는 필요할 테니까 자원이나 원료의 중요성이 훨씬 커질 거고 대신 이제 만드는 과정은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노동에서 소외가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걸 그렇죠. 매우 싸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아주 비싼 사람들이 핸드메이드를 만드는 거 그런 것만 따로 수요가 생기는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양분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렇겠죠. 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그렇게 일본 상사주는 자원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으로 배당 주지.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지. 네. 그리고 그 인프라와 자원 쪽에 상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또 네. 박 이사님이 그때 그 벤츠가 결국 허사이의 라이다를 채택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주셨었는데 허사이도 라이다 엄청 싸게 만드는 그 중국 맞아요. 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와. 이 누구를 위한 기술 발전인지 참.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